자, 교재는 16페이지 제2절 상해와 폭행죄입니다. 자, 먼저 노트를 보시죠. 자, 노트는 95페이지. 자, 상해죄가 있고요.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치사죄가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이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폭행죄가 있고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치사상죄가 있는데 이 폭행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수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 중상해죄 있죠. 이 중죄가 붙은 범죄, 구책위헌범인데 역시 미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미수가 없고요. 자, 폭행죄는요. 쌍방 간에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되지를 않죠. 자, 폭행죄라 할지라도요. 단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요 특수 폭행죄 있죠. 특수,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 가하는 이 특수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이 상습범도 있거든요. 판례가 나오는데 이 상습 폭행죄의 경우에도 특수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합의가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기본서 갑니다. 자, 기본서 16페이지 보시면 자, 상해죄는요. 침해범이다. 침해범이다. 그다음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는 형식범, 다시 말해서 거동범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상해죄는 미수가 있고요. 자, 2번 체크하시고 그러나 중자 붙은 범죄랑 단순 폭행죄는 미수가 없다는 거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자의 구별 나와 있죠. 상해죄는 대부분 폭행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유형적 폭행에 의하지 않는 상해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밑에 도표 보시게 되면 상해죄 수단 보세요. 여기 무형적 밑줄 보시고 무형적, 즉 에이즈 감염 같은 경우로도 상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필기하세요. 자, 무형적 방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올라가서 현행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상죄가 있고요. 반면에 상해죄는 미수처벌 조항을 둠으로써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자, 밑에 도표 볼게요. 자, 상해죄는 보호법익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호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상해죄는 침해범이죠.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범이고 반면에 폭행죄는 형식범, 거동법, 추상적 위헌범. 자, 이런 내용들은 총론 시간에 다 강의를 합니다. 자, 소추권 볼게요. 자, 상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추 조건 자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벌입니다. 합의가 안 돼요. 반면에 폭행죄는 합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나와 있네요. 상해죄는요. 미수와 과실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과실치상죄 할 때 이 과실범이 나오죠. 반면에 폭행죄는 미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상해죄 동시범 특례 조항이죠. 자, 이 동시범 특례 조항이 우리 형법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263조입니다. 형법에 상해죄는 있지만 폭행죄는 없다. 자, 그 밑에 존속 가중처벌조항,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보복범죄 가중처벌조항 세 가지를 묶으시고 공통되죠. 그래서 양자 모두 존속, 상습범, 보복범죄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경찰 간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상해죄 갑니다. 자, 조문을 보시면 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그랬죠? 여기서 사람 찍으시고 사람에는 태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형량은 7년 이하죠. 자, 객체 사람의 신체인데 신체는 타인을 말한다. 자상 밑줄 그시고 X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법에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형법에는 자상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죠. 자, 끊으세요. 그러나 앞에 끊으시고
그 자상이라 할지라도 강요나 기망에 의할 때에는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총론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랬습니다. 협박 동그라미 칩니다. 이 협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한다. 상실 밑줄 그으시고 이걸 쓰세요. 자, 가로 열고 의사지배가 가능했던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가로 열고 콧등절단 사건. 사실관계는 총론 교재에서 배웁니다. 자, 의사지배 가능했다면 이것은 상해죄가 된다. 즉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근데 콧등절단이었기 때문에 중상해를 인정했죠. 자, 올라가고요. 자, 태아 보세요.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태아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는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볼 수가 없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태아는 산모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이유가 자, 밑에 보시면 이 판례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보세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파란색 드시고 태아 세모 칩니다. 죄가 안 되는 거니까 세모 칩니다. 세모 쳤어요. 검은색 드시고 마지막에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상해 밑줄 그으시고 X. 그래서 상해죄가 되지 않는다. 왜 상해죄가 안 되나요? 분명히 태아가 엄마 신체에서 탯줄을 달고 숨을 쉬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일 것 같은데 왜 법리적으로 상해죄가 안 된다고 보나요? 법관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형법에 이 낙태죄 조항이 있다. 낙태죄 조항이. 낙태죄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하면 될 것을 굳이 상해죄로 가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없다면 그때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법상 엄연히 낙태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상해죄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다음 페이지. 자, 상해 봅니다. 상해의 개념과 관련해서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상해 관련해서 학설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요. 제가 두 가지밖에 담아놓지 않았어요. 자, 먼저 생리적 기능 훼손설을 볼게요. 자,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 우리의 통설과 판례의 주된 입장인데 이 생리적 기능 훼손설은 당연히 생리적 기능 훼손되면 당연히 상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체 외관이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생리적 기능 훼손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체 외관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 수염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체 외관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리적 기능 훼손이에요?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해죄가 되지 않고 그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깎아졌다면 그때는 폭행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생리적 기능 훼손설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완전 성설인데 이 신체의 완전 성설에 따르게 되면 이 양자 모두가 전부 다 상해로 보는 거예요. 상해. 자, 그 점에서 1번 학설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학설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신체 외관의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절충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절충설은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상해가 되고 경미한 변경이 있으면 그건 폭행에 불과할 뿐이다 는 것인데 이 절충설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교재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교재를 와볼게요. 자, 1번 체크하세요. 1번 생리적 기능 훼손설 체크하시고 다수설 판례 입장이죠. 자, 밑에 보시면 피하 출혈, 종창, 찰과상, 천여막 파열 밑줄 그으시고 이 천여막 파열되면 이 상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 있죠. 처녀를 강간했다라고 했을 때는 강간죄뿐만 아니라 이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해로 봐요. 상해. 그래서 강간치상죄가 돼요. 그냥 단순 강간이 아니라
당간치상제가 된다고 해서 형이 높아집니다. 치아 탈락. 자, 성병 감염 나왔네요. 그 다음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자, 일시적이 아닌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자, 단순 일시적이라고 하면 폭행으로 가는데요. 일시적이 아닐 때는 상해로 갑니다. 자, 그러나 신체 외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폭행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이 1번 학설의 견해인 거예요. 자, 2번 학설도 있는데 경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체의 완전 성설에 따르게 되면 이 신체 외관의 변경도 상해로 본다. 그래서 모발, 수염을 깎은 것도 상해로 본다는 것이 2번 견해. 자, 됐죠? 자,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작위 밑줄 그으시고 무형적 밑줄 그으시고. 자, 실신사건 가볼게요. 별표 칩니다. 자, 음모절단 사건도 별표를 칩니다. 자, 사실관계를 읽어보세요.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읽어볼 텐데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재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결유지에서 빨간색으로 실신 동그라미. 실신하여 구급차가 왔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해로 본다. 역시 생리적 기능 훼손설 입장이죠. 자, 밑에 판례. 밑에 판례도 보시면 1번 지문에 생리적 기능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아하, 이것은 생리적 기능 훼손설 입장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올라갑니다. 갑은 친구 원룸에서 울려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다음에 음모를 깎았다 그랬어요. 음모를 깎았다. 음모를 뽑은 것이 아니라 깎았다 이거예요. 머리를 깎았다, 수염을 깎았다는 것처럼 음모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음모를 깎으면 소변을 볼 수가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체 외관이 변경된 것뿐이지 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행에 불과하다. 폭행에 불과할 뿐이지 상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죠. 자, 파란색 펜 드시고 잘라냈다 세모칩니다. 이것은 폭행이지 상해가 아니다. 상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세모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판례 보세요. 판례 1번을 보시면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친다는 말 나오죠? 아, 그래서 이것은 무슨 견해지? 신체의 완전성설. 그쵸? 완전성설 입장에서 내린 판결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상해죄가 되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 밑줄. 증거가 뭔가? 증거. 그치? 진단서. 상해죄가 되려면 진단서 끊어와야 돼요. 진단서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판시가 있어야지 되는데 판시가 없다면 상해죄 인정은 위법하다고 봤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밑에 판례 보죠. 자, 빨간색 드시고. 자, 2번 봅니다. 상해 부위를 명시하고 있다. 명시 동그라미. 진단서에서 그러면 상해죄를 인정했고. 자,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따르게 되면 이것도 상해가 되죠. 자, 자궁 적출을 했습니다. 자궁 동그라미. 그 자궁이 이 난소의 제거로서 임신불능 상태에 있다. 제기능하지 못하는 자궁이라 할지라도 이 자궁을 드러내면 이것도 상해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감염 동그라미. 질병 감염시키는 거 상해입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수혈을 잘못하게 돼서 질병을 감염시키잖아요.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자, 식물인간 동그라미. 상해로 봤습니다. 자, 진단서 끊음보다 상해입니다. 진단서 끊으면 상해다. 보통 진단서는 2주 이상이면 진단서 끊어주죠. 그래서 2주짜리는 보통 상해로 봅니다. 자, 24일 나오죠? 2주죠. 동그라미. 상해로 봅니다. 자, 그 다음 7번에 1번을 보시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 자연적 밑줄 X. 이건 상해로 보지 않아요.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지 않는 거.
그쵸? 밥 먹고 잠 잘 자면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을 자연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 밑에 그 정도를 넘는다 그러면 상해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자 파란 펜 들어보세요. 일주일짜리 있죠? 세무치입니다. 이것은 상해를 보지 않아요. 2주 이상이 되면 상해를 보는데 1주 정도가 되면 상해를 보지 않고 동전 크기의 멍이 들었다. 멍세모, 일주일짜리 세모, 자연적 세모 이런 것은 상해가 아니고 폭행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 자 고의입니다. 상해죄니까 당연히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학설 입장인데 판례는 좀 달라요. 판례는 폭행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례죠. 자 밑에 판례 봅니다. 밑에 판례 박스 친 거 별표. 별표. 자 상해죄의 성립에는 빨간색으로 폭행 동그라미. 상해 밑줄 X. 상해 밑줄 X.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자 위에도 보시면 역시 폭행 동그라미. 그쵸? 옆에 상해 밑줄 X. 왜 이럴까요? 왜 이래요? 자, 상해죄가 있다 했죠? 상해죄는 아까 조문에서 보았듯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 폭행죄의 경우에 폭행의 이 고의로 상해의 결과 치상을 하게 되면 폭행치상죄가 되잖아요. 이것도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죄와 이 폭행치상죄는 형량이 같아요. 형량이 일단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상해가 결과잖아요. 폭행치상할 때 이 치상도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과 측면 이걸 결과 반가치라는데 결과 반가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역시 똑같아요. 그럼 다른 건 뭐죠? 뭐가 달라요?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고요.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잖아요. 학설이 말할 때 보면 여기서 그랬잖아. 여기서 상해죄가 되면 상해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해죄가 되려면 일단 상해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폭행죄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해죄의 고의냐 폭행죄의 고의냐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고의가 달라요. 고의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 반가치라 하는 것인데 이 행위 반가치라고 하는 것이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폭행의 고의를 때렸는지 상해의 고의를 때렸는지 싸움하다가 술 먹다가 때린 것 같은데 그치?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과 반가치가 똑같고 즉 결과가 똑같고 형량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고의 행위 반가치 측면보다는 이 결과 반가치 측면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따라서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았듯이 폭행치상죄,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러나 동일 죄질의 것이고 즉 생명과 신체가 관해되잖아요. 법 적용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로 하나 저거로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좀 완화해서 상해죄가 성립할 때는 반드시 상해죄의 고의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좀 더 완화하게 해석을 해서 이 폭행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는 지금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포장마차 식당에서 팔씨름을 하였다. 쭉 나와있지? 세 번째 줄에 그 재질을 벗어내라고 식칼을 잡은 채 이를 뿌리친 잘못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결과 측면에서 상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치? 근데 판례 보시게 되면 상해죄의 원인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입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상해죄가 되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읽어보게 되면 폭행을 가하는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령 상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때는 상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주의수를 보죠.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전석주 보복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가 결정이 되죠. 자, 밑에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 피해자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르다면 그때는 각각 상해죄가 됩니다. 존속폭행죄는요. 살인죄 할 때 배웠죠. 친자관계라는 것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미칠 것이고 X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친생자로 호적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파란색으로 타인 세모 자기 엄마가 타인과 종교관계를 매우 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랬다면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지. 자기 와이프가 다른 놈과 종교관계를 맺어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피가 섞인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전속상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중상해죄 갑니다. 중상해죄. 자, 먼저 258조 1항을 보시면 생명 밑줄 동그라미 1번, 불구 2번, 불치 난치 질병 3번. 그래서 구속요건 요소가 3개입니다. 3개. 3개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중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이 중자 붙은 범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치? 그리고 미수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 밑에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방금 보셨죠? 생명, 불구, 그 다음에 불치, 난치, 질병 이 세 가지죠. 세 가지는 중상해죄밖에 없네요. 상해죄밖에 없다. 우리가 상, 중, 하 할 때 그 상입니다. 상중하는 세 가지지? 세 가지니까 생명,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은 상해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칸도 보면 생명이죠. 그 다음 칸도 생명이 나와 있고 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구체적 위헌범. 그래서 도표 보면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강요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손괴죄 이것은 다 뭐예요? 이것은 전부 다 구체적 위헌범인 거예요. 이 구체적 위헌범은 미수가 없어요. 미수가 없다. 그리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총론 시간에 합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세 가지 알아두세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 자, 반면에 이 생명이 있지만 유독 이 체포감금죄만큼은 생명이 없죠. 그때는 가혹한 행위라는 구성요건 요소를 갖고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구성요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요 중체포감금죄는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이 되지를 않아요.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수가 반면에 또 있어요. 그 다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에요. 정반대죠.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강의를 안 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분석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이 손괴죄인데요. 손괴 있죠? 손괴. 색깔 다른 펜으로 손자 동그라미 펴보세요. 그 다음 신체가 나와 있네요. 신체. 유독 이 중자가 붙은 범죄가 총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 6가지네요. 6개 중에서 이 신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손괴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체의 일부 중에 손하고 발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손괴죄는 신체를 구성요건 요소로 한다. 이걸 알아두세요.
그럼 다 했지. 중상해체 했죠. 중상해체 했고 체포강제 했고요. 그다음 손괴죄 했고요.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 중유기, 중강요,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생명만을 구성요건 요소로 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중유기, 중강요를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 중상해, 중손괴, 중체포, 감금 이 세 가지를 외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그치? 정리해두세요. 기출문제집 가보면 전부 다 출제가 됩니다. 자, 올라가세요.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기본범죄가 있어야 되고 중앙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기본범죄는 상해고요. 중앙결과입니다. 생명, 치명상을 말하죠. 신체 없어요. 신체는 없다. 불구 나왔네요. 불구, 실명, 그 다음에 성기절단. 그치? 예, 친구랑 싸움에서 실명하게 하지 말아요. 청력 상실하게, 귀를 때려서 청력 상실하게 하지 말아요. 중상해집니다. 그 다음 불치, 난치, 질병 아시죠? 이 에이즈 감염 이런 것들 다 중상해로 갑니다. 자, 판례 별표.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자, 1, 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졌다. 파란색 뜹니다. 다리가 부러졌다. 세모. 우측 흉부 좌상 세모. 이게 상해인가? 이게 중상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렇지. 올라가 보시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치?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상해로 보지 않고 단순상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밑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치아 나왔네. 치아 2개, 치아 세모칩니다. 치아를 부러뜨린 것은 단순상해지 중상해가 아니다는 옛날 판례가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콧등절단, 총론교재 나옵니다. 뇌진탕, 다음 실명, 이런 것들은 중상해로 보았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특수상해죄가죠. 자, 이 특수상해죄는 신설된 것이 2016년도에 신설됐어요. 자, 그때 자, 밑에 도표를 볼게요. 도표를 보시면 여기 상해죄 나와 있지? 강요죄 있죠? 강요죄. 공갈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2016년도 1월 달에 신설됐어요. 신설. 이 세 가지가. 조문은 전부 다 다중의 위력,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 휴대를 구성요건 요소로 하고 있고, 자,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 절도죄, 강도죄, 도주죄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를 모두 갖고 있죠. 이렇게.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요? 총론 시간에 이것을 합동범이다 이렇게 불러요. 합동범이다. 합동범은 외우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건데 절도, 강도, 도주, 절강도는 합동범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를 구성요건 요소로 하고 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여기 있지. 나머지는 뭐예요? 요 위험한 물건 휴대 있죠. 휴대. 요 휴대를 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전부 다예요. 이것이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주거 침입, 공갈, 손괴, 공무방해.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9개 외워야 돼? 외워? 무식한 짓이 무식한 짓. 자, 옆에다 CF.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특수유기죄. 특수유기죄가 없어요. 한국의 형법에. 형법에 없어요. 그게 시험 문제.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갖다 놨는데 주거침입 있죠? 체포 방금 읽었잖아. 협박죄 읽었지? 손괴죄 읽었지? 근데 유기죄가 없어요. 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기죄를 범했을 때는 가중처벌된다. 유기죄가 없다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상습범 갑니다. 상해 치사죄네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자, 판례 보죠. 사실관계부터 먼저 읽을까? 자, 갑이 있네요. 그 다음 을려가 있네요. 갑은 임신 7개월의 을려가 욕설을 하면서 잠바자락을 잡아당겼다. 이때 을려는 가로 열고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채무자죠. 이 동네 사람인데 이 동네 사람 채무자가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이제 을려가 따지러 온 거예요. 왜 자꾸 돈 안 갚고 피하냐 이러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도망가려고 하니까 잠맛자락을 잡아당겼나 봐요. 그래서 이 갑이 이 을려를 때립니다. 을려를 신경질이 나서 복부를 1회 강타하죠. 그리고 이 을려는 죽어요. 그랬을 때 이 갑의 주책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뭐 같아요? 자, 임신 7개월 동그란. 임신 7개월이면 배가 한참 불렀잖아요. 그쵸? 우리 10달 있으면 애를 낳는데 임신 7개월이면 누가 봐도 임산부람. 근데 그 임산부를 채무자인 갑이 때렸단 말이에요. 즉 때렸을 때 상대방 임산부가 배가 나왔다는 걸 알면서 때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신 7개월에 부녀자를 때렸다고 한 것이 낙태죄의 고의인가요? 상해죄의 고의인가요? 낙태죄의 고의예요? 뭐 내가 저 남자 저 여자의 남편인가요? 뭐 동거남인가? 그게 아니단 말이지.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판사가 봤을 때 상해죄의 고의로 봤어요. 고의를 보고 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낙태도 하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CF. 그 낙태죄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낙태치사죄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상해치사죄 밑줄 그시고. 자, 상습범 갑니다. 자, 지금까지 죄를 상습적으로 했을 때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자, 판례 별표. 총론교재에 많이 나왔는데요. 자, 전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해를 했다.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했다. 이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개망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아버지를 수술 패요. 폭행도 하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상해도 하고 막 그래요. 자, 폭력 습병의 발현이라 하는 것은 가르고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 총론 시간에 보았듯이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일죄죠.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데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합니다. 중한죄로 처벌을 한다. 총론교재에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상습 존속이지. 상습적으로 존속을 폭행도 하고 상해도 했지. 자, 여기서 폭행죄가 무겁나요? 상해죄가 무겁나요? 상식적으로. 상해죄가 무겁죠. 그래서 이 폭행죄는 상해죄 흡수가 되어서 이 폭행은 사라져요. 그래서 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습, 존속, 상해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폭행을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또는 경합범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죄가 모두 다 되고, 그치? 경합범이다 해도 틀리고요. 상습, 존속, 상해죄. 자, 올라갑니다. 조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상습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의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2분의 1을. 이때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장기인가 단기인가? 2분의 1 가중한 다음에 장기 2분의 1, 단기 2분의 1? 둘 다. 그렇죠. 장단기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죄를 범했을 때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습적이라며요.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장단기 모두 2분의 1 가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가중했다. 모두 가중해서 1년 이상 2분의 1 가중이면 1년 6개월이죠. 그 다음에 10년 이하면 15년 이하죠. 그렇죠? 까지 징역이 처한다는 의미로 3개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